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이에 지금 논쟁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논쟁은 참 바람직합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 논리적으로 싸우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희숙, 이재명 두 사람의 노력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논쟁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문제성 있는 글을 올린 사람은 이재명 전 지사입니다. 지난주인데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물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물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윤희숙 씨가 그 직후에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형편 따라 벌금액을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다. 왜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 팩트를 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재반론을 합니다. 반론을 합니다. 재반론은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반론이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 이건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기 말을 곡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희숙 의원이 재반론을 합니다. 제목이 개념을 분명히 하여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제1탄입니다.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 비례 벌금제.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은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상당히 표를 의식한 주장으로 들립니다. 같은 예컨대 교통위반을 해도 부자는 벌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다는 것을 일단 범죄시하는 철학적인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탁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다. 윤희숙 의원은 이게 타당성 여부를 떠나기 전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거짓말이 들어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래 되면 이제 팩트로 따지는 겁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일단 긍정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신도 논란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지 경제력 파악이 용이하여 실행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 4천 유로 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합니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딸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재산 비례 벌금제가 아니고 소득 비례 벌금제인데 왜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요걸 이제 딱 물고 들어갑니다. 경기도 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입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벌금을 차등제로 매겼을 때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집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않느냐? 핀란드는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이재명 지사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하느냐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 했는데 정치 세력 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선정,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 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합니다. 공유한 아래 글처럼 저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한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두는 것을 말하고 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오더군요.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 비례 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 기준이 소득인데 재산 기준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어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선거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 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틀렸네 하면은 그러네요. 제가 이 점을 이해 못했었네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 말 뜻이 원래 그거였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에게 비례하여 벌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 조세재정경제원장이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인 재산 있는 사람 때리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도 소득으로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려 재산 기준의 세금을 산정해 살던 집에서 내 쫓긴다 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죠. 자기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 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렀다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 비례라고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는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죠.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 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하여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개념을 분명히 하여 독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씨의 이 이야기가 100%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페이스북 글에서 분명히 재산비례벌금제라고 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다는 말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핀란드 예를 들었는데 핀란드는 윤희숙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게 재산비례벌금제가 아니고 소득비례벌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비례벌금제를 소개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재산비례벌금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논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그 다음에 이 반론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재산비례벌금제라고 한 것은 그게 표현의 착오였다. 그 소득이다. 소득비례벌금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으면 다 끝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피해 나갔느냐 하면은 내가 말한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과 소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썼던 글에는 나오지 않는 주장을 두 번째 가서 하는 거죠. 내가 말했던 것은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원래 취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해놓고 내가 말한 것은 재산 플러스 소득 비례 벌금제다. 그게 내가 말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재산 비례 벌금제 해놓고 괄호하고 재산 플러스 소득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근데 그게 딱 반격을 당하니까 내가 말한 재산 비례 벌금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미 지워버린 겁니다. 논쟁에서 졌어요. 져놓고 그 다음에 화를 냅니다. 이분이 져놓고 아마 이걸 자신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이 악담을 합니다. 악담을 해도 아주 고약한 악담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윤희석 의원이 문장 해독력이 약해서 곡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거는 첫째, 이 이중 삼중의 잘못입니다. 첫째,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례를 들 때 거짓말 한 것하고,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어도 아주 인격 모독적인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좀 약간 어렵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훨씬 더 직설적으로 하겠는데, 이분이 학자니까 아주 점잖게 개념을 분명히 하여야 독해의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뭘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쓰는 문장은 그 문장 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더구나 정책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문장을 놓고 A식으로 해석을 하고 B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분명해야 되죠. 여기서 이재명 씨는 고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좀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실수를 했으면은,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 실수를 뜯기 위해서 화를 내가지고 윤희숙 의원을 공격을 하다가 더 세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의 좌익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죠. 깨끗하게 인정하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그 잘못을, 요만한 잘못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의 산을 만드는 것,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 역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제5대 공업국가의 국가원수답게 정직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그리하여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변명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